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넷에서 할당 없이 데이터를 다루는 두 도구, 스펜과 메모리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을 잘라 쓰는 단순한 코드 한 줄이 왜 모바일 게임 프레임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왜 단넷 팀이 굳이 비슷해 보이는 두 타입을 따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IL 수준까지 내려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흔히 보는 패킷 파서입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매 프레임 호출되는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네 번째 줄에서 서버가 보낸 콤마로 구분된 짧은 문자열을 꺼내고 있죠. 문제는 바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스트링 닷스플릿을 호출하면 단넷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결과를 담을 새 스트링 배열을 힙에 만듭니다. 둘째, 잘린 토큰 하나하나마다 새 스트링 인스턴스를 또 힙에 만듭니다. 여덟 번째 줄에 생략된 파싱 코드까지 고려하면 5개 필드짜리 패킷을 초당 100번 파싱할 때 단순 계산으로도 초당 600개의 작은 객체가 힙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객체들은 곧 0세대 수집 대상이 되고 가비지 컬렉터가 깨어나는 순간 화면이 한 박자 멈춥니다. 이걸 GC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특히 유니티가 사용하는 보엠 가비지 컬렉터는 세대 구분이 없어서 한번 수집을 시작하면 전체 힙을 훑기 때문에 정지 시간이 더 크게 튑니다. 결국 진짜로 필요한 건 잘린 토큰을 새 객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문자열의 어느 위치부터 몇 글자라는 정보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펜과 메모리는 정확히 그 질문에 답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스펜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스펜은 연속된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뷰입니다.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메모리의 어느 구간을 가리키는 창 역할만 합니다. 비유하자면 큰 종이에 형광펜으로 칠한 영역과 비슷합니다. 종이 자체를 새로 복사하지 않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있다는 표시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위쪽에 있는 회색과 파란색 칸들은 원본 메모리입니다. 배열일 수도, 문자열일 수도, 스택얼럭으로 잡은 버퍼일 수도 있죠. 그 아래 초록색 사각형이 바로 스펜입니다. 스펜은 원본의 인덱스 2번부터 길이 3만큼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 메모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펜 자신은 시작 위치와 길이라는 두 정보만 스택에 얹혀 있을 뿐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원본 메모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줄에서 평범한 정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그 배열을 그대로 스펜에 대입합니다. 새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참조와 길이 6이라는 정보만 스택에 잡힙니다. 세 번째 줄의 슬라이스 메서드는 인덱스 2부터 3개를 가리키는 새로운 창을 만듭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슬라이스의 0번째 요소에 99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원본 배열의 인덱스 2번 자리가 바뀝니다. 슬라이스가 원본을 가리키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여기서 잠깐 스펜을 정의할 때 등장하는 레프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짚고 가겠습니다. 레프 스트럭트는 참조형 구조체라고도 부르는 특수값 타입인데요. 컴파일러가 이 인스턴스를 반드시 스택에만 존재하도록 강제합니다. 힙에 저장하는 것, 박싱되는 것, 비동기 상태 머신의 필드가 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왜 이렇게 빡빡한 제약을 거는지는 잠시 뒤 내부 동작 섹션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펜을 할당 없는 뷰라고 부릅니다. 스펜값 자체는 참조와 길이라는 두 필드로 구성되어 64비트 환경 기준 약 16바이트 크기로 스택 프레임에 얹힙니다. 함수가 끝나면 그 자리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가비지 컬렉터는 이 영역을 추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매번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만들어내는 서브스트링과는 정반대 동작이죠. 그런데 스펜이 스택에만 살 수 있다 보니 한 가지 큰 제약이 따라옵니다. 클래스 필드로 보관할 수도 없고 비동기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쓸 수도 없습니다. 잠깐 쓰고 버리는 데는 좋지만 오래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바로 이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짝꿍처럼 만들어진 타입이 메모리입니다. 다음 표로 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스펜은 레프 스트럭트라 스택 전용이고 클래스 필드도 비동기 변수도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지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최적화하는 바이레프라이크 타입이라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메모리는 일반 구조체라 어디든 저장할 수 있고 클래스 필드도 비동기 변수도 자유롭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닷스펜 속성을 호출해 그 자리에서만 스펜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핵심 규칙은 단순합니다. 저장은 메모리, 처리는 스펜. 이 한 줄이 두 타입 사용법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방금 표에 등장한 어싱크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안의 변수가 왜 스펜이 될 수 없는지를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싱크는 비동기 메서드 키워드입니다. 컴파일러는 어싱크 메서드를 상태의 머신 클래스로 변환해서 어웨이트 지점에서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메서드 안의 모든 지역 변수는 상태 머신 클래스의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머신은 힙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힙에 들어갈 수 없는 ref struct, 즉 스팬은 어싱크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팬이 왜 스택에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스팬의 구조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코드로 스팬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봅시다. 스팬의 내부 구조는 단 두 필드뿐입니다. 세 번째 줄의 left underscore reference는 원본 메모리의 첫 요소를 가리키는 내부 참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의 정수형 underscore length는 그 참조에서부터 몇 개를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길이입니다. 핵심은 첫 번째 필드인 left입니다. 이 내부 참조는 배열 중간이든 스택 변수든 심지어 네이티브 메모리든 어디든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함이 스팬을 스택에 가둬야 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만약 컴파일러가 이 제약을 풀고 스팬을 힙 객체의 필드로 저장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어떤 컨테이너 클래스가 스팬을 필드로 들고 있다고 칩시다. 아홉 번째 줄에서 함수 안에 스택 얼록으로 4개짜리 정수 버퍼를 잡고 10번째 줄에서 그 스팬을 힙에 있는 컨테이너 객체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힙 객체가 스택 주소를 붙잡게 되죠. 11번째 줄에서 함수가 끝나는 순간 로컬 변수가 가리키던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고 다른 함수가 그 자리를 재사용합니다. 결국 컨테이너의 필드는 이미 사라진 스택 주소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댕글링 포인터가 되는 거죠. C와 C++에서 악명 높은 메모리 손상 버그입니다. C샵은 이 문제를 컴파일 타임에 차단하기 위해 스팬을 랩 스트럭트로 정의했고 클래스나 일반 구조체의 필드 선언, 제네릭 타입 인자, 박싱, 어싱크 메서드의 지역 변수, 반복자, 람다 캡처를 전부 금지했습니다. 이제 IL 수준에서 두 접근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두 함수, 즉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함수를 서브스트링 버전과 슬라이스 버전으로 작성하고 컴파일 결과인 IL 코드를 나란히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포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의 함수는 입력 문자열을 콤마 단위로 자르며 숫자를 더합니다. 핵심은 10번째 줄 CSV 서브스트링입니다. 토큰 경계마다 호출되는 이 한 줄이 호출될 때마다 힙의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토큰이 5개라면 함수 한 번 호출에 5개의 스트링 객체가 힙에 쌓이는 거죠. 이제 18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애프터 버전을 보겠습니다. 로직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23번째 줄에서 입력 문자열을 곧바로 리드오니 스팬으로 변환하고 28번째 줄에서 서브스트링 대신 슬라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슬라이스는 새 객체를 만들지 않고 시작 위치와 길이만 가진 새 스팬 값을 반환합니다. 함수 한번 호출해 힙 할당이 0입니다. 비포 버전을 컴파일한 IL입니다. 7번째 줄에 결정적인 흔적이 보입니다. 콜버트 인스턴스 스트링, 그리고 시스템 다 스트링, 더블 콜론 서브 스트링. 콜버트는 가상 메서드 호출이고 그 결과로 힙의 새 스트링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11번째 줄의 콜인트 32 더블 콜론 파스는 그 스트링을 받는 오버로드입니다. 한 번의 토큰 처리에 힙 할당이 한 번씩 들어간다는 사실이 IL에 그대로 박혀있죠. 이번에는 애프터 버전의 IL입니다. 가장 먼저 5번째 줄과 8번째 줄을 보세요. 달로컬스 영역, 즉 함수 안의 지역 변수 슬롯 선언인데요. 두 슬롯 모두 밸류 타입 리드 오니 스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본 스팬과 슬라이스가 둘 다 값 타입으로 스택에 잡힌다는 뜻입니다. 비포의 스트링 슬롯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13번째 줄과 15번째 줄에서는 콜 한 번으로 메모리 익스텐션스 더블 콜론 에이지 스팬을 호출합니다. 이건 스트링 객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문자열을 가리키는 스팬을 반환할 뿐입니다. 힙 할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포 버전이 초당 60프레임 곱하기 5토큰, 즉 초당 300개의 스트링 객체를 힙에 만들어낼 때 애프터 버전은 0개를 만듭니다. 보엠 가비지 컬렉터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곧 프레임 스파이크의 유무로 직결됩니다. 이번에는 비동기 메서드에서 스팬과 메모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함수의 파라미터 타입이 리드 온리 메모리 바이트입니다. 스팬이 아니라 메모리를 받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await task .il드를 만나면 메서드는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네 번째 줄에서야 비로소 버퍼다 스팬을 호출해 스팬으로 변환합니다. 즉, await 경계를 넘는 동안에는 메모리 형태로 들고 있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순간에만 스팬으로 꺼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장은 메모리, 처리는 스팬이라는 규칙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상태 머신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에 리드 헤더 싱크 D 언더스코어 0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한 상태 머신 클래스입니다. 7번째 줄을 보세요. 이 상태 머신의 필드로 리드 온리 메모리 바이트 타입의 버퍼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일반 구조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 파라미터 타입이 리드 온리 스팬이었다면 컴파일러는 CS4012 오류를 내면서 컴파일을 거부했을 겁니다. 11번째 줄과 14번째 줄을 보면 moveNext 함수 안에서 await 처리가 끝난 직후에 get underscore span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스팬은 moveNext 프레임의 스택 위에서만 살다가 함수가 다시 양보될 때 사라집니다. 이게 비동기 코드에서 스팬과 메모리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택 얼록과 스팬의 조합입니다. 유니티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작은 바이트 배열, 예를 들어 HMAC이나 해시 계산용 32바이트짜리 버퍼를 뉴바이트로 만들면 매번 0세대 쓰레기가 됩니다. 스택 얼록을 쓰면 스택에서 해결되지만 예전에는 언세이프 블록과 바이트 포인터 조합이 필요했죠. 스팬은 이 조합을 안전한 세이프 코드로 바꿔줍니다. 코드로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비포 버전은 네 번째 줄에서 뉴바이트로 32바이트짜리 배열을 힙에 잡습니다. 이 함수가 자주 호출되면 그만큼 0세대 쓰레기가 쌓이죠. 11번째 줄부터의 애프터 버전은 14번째 줄에서 스택 얼록 인트8을 사용합니다. 정수 8개, 즉 32바이트가 함수의 스택 프레임의 자리를 잡고 그 영역을 스팬이 감쌉니다. 스팬으로 감쌌기 때문에 인덱서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함수가 끝나면 스택과 함께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이 0이 되는 거죠. IA를 보면 이 동작이 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지역 슬롯이 스팬 인트 32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을 주목해주세요. 32바이트를 스택에 푸시한 다음 아홉 번째 줄의 로컬 얼록 명령이 현재 스택 프레임에 그만큼의 영역을 동적으로 확보합니다. 이 명령은 함수가 리턴되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 추적 대상이 아닙니다. 12번째 줄에 뉴오브제이가 보이지만 이건 스팬 값 타입의 생성자 호출일 뿐 힙 할당이 아닙니다. 값 타입의 다시터는 기존 스택 슬롯을 초기화할 뿐이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인덱스 호출마다 길이와 비교하는 경계 검사가 들어가서 버퍼 오버런이 즉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으로 드러납니다. 언세이프 포인터보다 훨씬 안전하죠. 다만 유니티에서 스택 얼록을 쓸 때 한 가지 경험칙은 1KB 이하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스택 프레임 한계를 넘으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니까요. 두 번째 실전 패턴은 UTF-8 파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이트 배열을 받으면 일단 스트링으로 변환한 다음 int 닷 파스를 호출하죠. 그런데 이 중간 스트링이 또 힙 객체입니다. UTF-8 파서는 리드 온리 스팬 바이트에서 직접 정수, 롱, 그 아이디, 데이트 타임으로 파싱해줍니다. 중간 단계의 스트링 객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코드로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네 번째 줄부터의 비포는 일곱 번째 줄에서 encoding.utf-8.get 스트링을 호출합니다. 이 한 줄이 내부적으로 새 스트링과 임시 캐릭터 배열을 힙에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줄부터의 애프터는 다릅니다. 14번째 줄에서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리드 온리 스팬으로 만들고 15번째 줄에서 UTF-8 파서 다트라이파스에 그 스팬을 넘깁니다. 결과는 아웃 파라미터로 나오죠. 중간 스트링이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포의 IL을 보세요. 다섯 번째 줄에서 콜버트 인스턴스 스트링과 인코딩 더블 콜론 게트 스트링이 함께 등장합니다. 콜버트라는 가상 호출 명령과 스트링 반환 타입이 보이는 순간 힙 할당이 일어난다는 신호입니다. 그 뒤 여섯 번째 줄에서 스트링을 받는 int.pass 오버로드가 호출되죠. 짧은 IL이지만 힙 할당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애프터의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코딩.get 스트링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콜 한 번으로 에이즈 스팬을 호출해 스팬을 얻고 다섯 번째 줄의 op 언더스코어 임플리시트는 스팬을 리드 온리 스팬으로 암시적으로 변환할 뿐 값 복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UTF-8 파서 더블 콜론 트라이파스에 그 스팬을 그대로 넘기고 결과는 int 참조 두 개로 받습니다. 모바일 RPG의 초당 수백 개 패킷 디코딩에서 이 패턴은 수천 개의 임시 스트링을 원천 차단합니다. UTF-8 제이슨 리더가 같은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파일 입출력에서 메모리 바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서 세이브 파일이나 에셋 번들 조각을 비동기로 읽을 때 stream.readerSync 바이트 배열 오버로드 대신 메모리 바이트를 받는 오버로드를 쓰면 반환 타입이 태스크가 아니라 밸류 태스크가 됩니다. 밸류 태스크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완료되는 경로에서는 태스크 인스턴스 할당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드를 보면 차이가 미묘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비포는 두 번째 줄의 시그니처에서 바이트 배열과 태스크를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의 애프터는 여덟 번째 줄에서 메모리 바이트와 밸류 태스크를 사용하죠. 열 번째 줄에서 .NET 코어 2.1 이상에서 제공되는 새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메모리 바이트는 어레이플 다 치어드 달렌트로 빌려온 풀 버퍼를 그대로 감쌀 수 있어서
풀 재사용과 할당 없는 입출력이 한 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니티 2021.2상 단내 스탠다드 2.1 모드에서 두 기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스펜을 그 수명보다 오래 살리고 싶다는 유혹입니다. 다행히 컴파일러가 대부분을 막아주지만 언세이프 조합이나 메모리 마샬을 써서 억지로 제약을 깨는 코드에서는 여전히 댕글링 참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쓸 때는 컴파일 에러가 나서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죠. 잘못된 시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배드버퍼 클래스는 네 번째 줄에서 스펜 바이트를 필드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컴파일러는 즉시 CS 8345 오류를 냅니다. 다섯 번째 줄의 메시지처럼 필드나 오토 프로퍼티가 스펜 타입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줄의 코드는 애초에 컴파일조차 되지 않습니다. IL 수준에서 스펜에는 바이레프라이크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어서 참조 필드로 쓰려는 시도를 CLR 검증기가 거부합니다. 올바른 패턴은 첫 번째 줄부터의 굿버퍼 클래스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리드온리 메모리 바이트를 필드로 선언했습니다. 메모리는 일반 구조체라 클래스 필드로 들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여덟 번째 줄에서 외부에서 받은 메모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단, 받는 메모리는 스택얼로 기반이 아니라 배열이나 풀 기반이어야 합니다. 스택얼로 기반 메모리는 애초에 만들 수 없으니 이 패턴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흔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열심히 스펜으로 할당을 줄여놓고 마지막 줄에서 다투 어레이를 호출해서 다시 힙 배열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유니티의 메시다 세트 컬러스처럼 바이트 배열만 받는 API와 호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자주 발생하죠. 잘못된 패턴을 보세요. 두 번째 줄의 함수는 입력으로 스펜을 받습니다. 시그니처만 보면 할당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다투 어레이를 호출하는 순간 힙의 새로운 바이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IL을 따라가 보면 결국 뉴어레이 명령으로 이어지죠. 핫패스에서 반복 호출되면 스펜 최적화의 의미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올바른 패턴은 호출 측이 미리 버퍼를 준비해서 넘기도록 시그니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함수가 입력 스펜과 함께 결과를 쓸 데스티네이션 스펜도 함께 받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카피투를 호출해 호출자가 준비한 버퍼에 복사하고 끝납니다. 함수 안에서는 할당이 0입니다. 만약 유니티 API가 정말 바이트 배열만 받는다면 어레이풀 다 쉐어드 달렌트로 배열을 빌려 쓰고 리턴으로 돌려주는 패턴으로 맵프레임 투 어레이로 버리는 흐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메모리 다스펜을 루프 안에서 매번 호출하는 실수입니다. 메모리 다스펜은 내부에 저장된 참조를 재구성하는 짧은 메서드 호출인데요. 값 자체는 저렴하지만 루프 안에서 반복 호출하면 지트 컴파일러가 루프 경계검사 최적화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덱싱마다 경계검사가 살아남아 속도가 떨어지죠. 코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잘못된 패턴은 일곱 번째 줄에서 매 반복마다 buffer.span index i를 호출합니다. 매 반복마다 get underscore span 메서드가 호출되고 새 스펜이 만들어지죠. 12번째 줄부터의 올바른 패턴은 15번째 줄에서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메모리를 스펜으로 변환합니다. 그 이후로는 일반 스펜 변수만 반복적으로 인덱싱하니까 지트가 경계검사 생략 같은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IL2CPP 환경에서 지트 최적화를 기대하는 실수입니다. 단넷 코어와 단넷 8의 류지트는 스펜 경계검사를 루프 패턴에 따라 제거하고 심지어 심디 벡터화까지 수행합니다. 그러나 유니티의 IL2CPP나 모노는 그 수준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노는 스펜 API를 쓸 수는 있지만 런타임 내장 특수 처리가 없어서 일반 구조체 수준으로만 처리되고 IL2CPP는 C샵을 C++로 번역하는데 경계검사는 살아있지만 스펜 전용 심디 최적화는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니티에서 스펜의 진짜 이득은 가비지 컬렉터 압박 감소이고 속도 향상은 덤입니다. 속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네이티브 어레이와 잡 시스템, 버스트 컴파일러 경로를 병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C샵 버전별 변화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C샵 7.2에서 레프스트럭트 키워드와 함께 시스템.span, 시스템.메모리가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세이프 블럭과 포인터로만 할 수 있었던 할당 없는 메모리 뷰가 비로소 안전한 세이프 코드 세계로 내려온 거죠. 예시로 보세요. 두 번째 줄처럼 언세이프 블럭 없이도 스택 얼록 결과를 스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7.2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C샵 7.3에서는 system.memory extensions.agespan, int.parse의 read-only span 캐릭터 오버로드, string.create 같은 메서드들이 BCL, 즉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스펜을 받는 표준 API가 풍부해지기 시작했죠. C샵 8에서는 점 2개로 표현되는 범위 연산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연산자가 스펜과 문제의 슬라이싱에 직접 연결돼서 슬라이스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고도
훨씬 간결한 문법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예시를 보세요. 두 번째 줄은 처음부터 다섯 번째 직전까지 잘라 헬로를 얻고, 세 번째 줄은 캐럿 5.2개로 끝에서부터 다섯 글자만큼을 잘라 월드를 얻습니다. 슬라이스를 직접 호출하는 것보다 의도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범위 연산자는 시작과 끝 인덱스로 부분 구간을 만드는 연산자입니다. 캐럿 n은 끝에서 n번째 요소를 가리키죠. 예를 들어 스팬 인덱서에 2.2개 5를 쓰면 인덱스 2를 포함하고 5를 제외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슬라이스 2,3과 정확히 같은 결과죠. C#10에서는 스코프드라는 한정자가 추가됩니다. 이 키워드는 이 ref나 스팸 파라미터는 현재 메서드보다 오래 살지 않는다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이 호출자의 오남용을 컴파일 타임에 맞기 훨씬 쉬워졌죠. 예시로 보세요. 두 번째 줄에서 파라미터 앞에 스코프드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이 함수의 버퍼는 절대 메서드 밖으로 탈출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컴파일러에게 알리는 거죠. 호출자는 더 안심하고 짧은 수명의 스팬을 넘길 수 있습니다. C#12에서는 대괄호로 작성하는 컬렉션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식이 스팬 타겟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상황에 따라 스택얼록을 쓰거나 배열을 만들거나 알아서 최적의 저장 방식을 선택해줍니다. 예시를 보세요. 두 번째 줄처럼 리드 온리 스팬 인트 변수의 대괄호 컬렉션식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길이가 짧다고 판단하면 스택얼록 경로로 컴파일해서 힙 할당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C#13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동안 레프스트럭트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없었는데 13에서는 이게 허용됩니다. 단, 박싱을 유발하는 상황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이 변화로 스팸과 메모리 생태계의 API 다양성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능들이 유니티에서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다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스팬 API 자체는 유니티 2018.1의 시스템.메모리 패키지로 처음 들어왔지만 이때는 스팬 구조체만 제공됐습니다. 진짜 BCL 통합은 단넷 스탠다드 2.1을 지원하는 유니티 2021.2 LTS부터 가능해서 이때부터 string.age span, UTF-8 파서, stream.readerSync 메모리 오버로드를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범위 연산자는 유니티 2020.3 LTS에서 C#8과 함께, 스코프드 키워드는 유니티 2022.2 LTS에서 C#10과 함께 들어왔죠. 결국 실전 스팬 사용의 분기점은 유니티 2021.2 LTS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표입니다. 스팬은 배열, 문자열, 스택얼록, 네이티브 메모리를 복사 없이 가리키는 값 타입 뷰입니다. 레프 스트럭트로 만든 이유는 힙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경로를 컴파일 타임에 차단해서 댕글링 참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죠. 메모리는 클래스 필드, 어싱크, 반복자처럼 스팬이 못 사는 자리에서 버퍼를 들고 다닐 때 쓰는 짝꿍입니다. 슬라이스는 밸류 타입을 스택에 반환하고 서브스트링은 콜버트로 힙에 새 스트링을 만들죠. 할당 없는 파싱은 UTF-8 파서로 중간 스트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유니티에서의 진짜 이득은 가비지 컬렉터 압박 감소이고 속도 향상은 덤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투어레이로 마지막에 할당을 부활시키는 것, 메모리 다스펜을 루프 안에서 반복 호출하는 것, 스택얼록을 1KB 이상 잡는 것 세 가지입니다. C#7.2 도입부터 C#10 스코프드까지의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복사하지 말고 가리켜라. 오래 들고 다닐 일이 생기면 메모리로 바꾸고 훑는 순간에만 스팬으로 꺼내라. 이 한 줄 규칙만 손에 쥐고 있으면 유니티 모바일 게임의 네트워크와 파싱, 버퍼 처리 핫패스 대부분에서 0세대 쓰레기를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메모리 관리 시리즈에서 어레이플로 풀 기반 버퍼 재사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